안녕하세요. 라미드랩스 한무희 대표입니다. CSTS 준비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죠?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CSTS는 아이스티큐브와 달리 TTA에서 제공하는 공식 교재가 있죠. 그걸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실 텐데요. 그래도 핵심적인 내용들, 챕터에서 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 또는 잘 이해가 안 되거나 좀 헷갈릴 수 있는 개념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좀 추려가지고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 챕터별로 영상을 제가 녹화해서 이렇게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챕터 1부터 가겠습니다. 1장과 2장은 사실 교재 전체에서 다루는 내용들의 요약판 같은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스큐브에서도 보면 실러버스 맨 앞장에 그런 개괄적인 내용들을 다루죠. 마찬가지로 이 교재에서도 전체적인 결과를 챕터 1과 챕터 2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내용 중에 일부는 뒤에서 이렇게 한 챕터들을 할애해서 내용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는 개괄적인 부분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냥 쭉 읽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제가 하이라이트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테스트의 목적, 이거는 뭐 잘 아시죠? 예, 이건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세 가지 정도를 설명하고 있고요. 테스팅의 개념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 결함을 찾고 품질을 측정하는 것이 이제 테스팅의 목적이다라고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결함을 검출하고 제품의 품질을 개선하는 활동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품질 평가를 통해서 프로젝트의 진행이나 여러 가지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다음에 총괄적으로 이제 개발 프로세스에 대한 개선, 그다음에 테스트 프로세스에 대한 개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 라고 보고 있죠. 자, 오류 결함 장애 요 용어는 아이스티큐브에서도 동일하게 나오고 있는 내용이라서 예, 잘 아실 겁니다. 오류는 개발자가 보통 하는 실수, 결함을 만들게 되는 어떤 실수를 말하고요. 이걸 통해서 코드 내에 어떤 문제점들이 만들어지죠. 보통은 소스 코드 내에 많이 만들어지고요. 뭐 설계서나 요구사항 명세에도 또는 테스트 케이스나 테스트 문서에도 결함을 만들 수가 있긴 한데요. 소프트웨어 내에 장애를 만들어내는 유발할 수 있는 문제점, 잘못된 코드 이런 부분들이 결함이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결함의 결과로 기대 결과와 실제 결과가 차이가 발생하는 현상, 이것을 장애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재에서는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와 요구사항에 명시된 결과의 차이점, 우리가 보통 어노말리나 인시던트라고 얘기하는 그런 장애 현상을 보통 여기서 failure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결함 유형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요구 명세를 이렇게 표현하고 그거에 따라서 구현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가장 이상적인 것은 요구 명세대로 구현이 되는 거겠죠. 그런데 실제 구현은 어긋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구 명세에는 있지만 구현되지 않은 것, 요 왼쪽에 있는 버그를 누락이라고 부르고요. 자, 요구 명세에는 있고 그대로 구현은 되어 있으나 요구 명세와 일치하지 않게 구현되는 거, 이런 거를 부정확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자, 이런 경우는 요구 명세에는 뭐 B를 출력해라 라고 했는데 구현에서는 A가 출력된다든지 정확하지 않게 구현된 부분이죠. 마지막으로 비관련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요구 명세에는 없는데 구현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거를 비관련이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재에서는 코드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개발을 하다 보면 명세서에는 없지만 코드를 구현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임시로 코드를 만드는 경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요구 명세에는 없으나 개발자용 내부 코드를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출시되는 제품에서 그 코드가 그대로 반영이 되면 안 되겠죠.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테스트용 코드를 집어넣어 놓고 이게 그대로 제품에 반영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인터페이스가 불편하니까 이제 그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흔히 말하는 개발자용 모드로 진입하는 그러한 코드들을 집어 넣어 놓기도 합니다. 넣어 놓을 수는 있는데 실제로 이제 릴리즈를 하게 되면 그때는 그 코드를 빼야 되는데 안 빼는 경우가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테스트용 코드를 넣어놓고 그거를 실수로 빼지 않는, 그래서 개발 코드와 테스트 코드는 항상 분리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로 요구 명세는 없으나 구현된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게 잘못 동작하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1.3.2에 보면 테스트 진화 과정이 나오는데요. 총 5단계의 진화 과정을 설명하고 있고요. 이것은 역사적인 어떤 내용들을 기준으로 작성을 하긴 했지만 이거를 조직의 성숙도, 테스트의 수준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겁니다. 자, 첫 번째는 디버깅 오리엔티드. 이 단계는 개발과 테스팅이 구분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시스템이 잘 동작하는지 확인하고 개발자의 경험과 역량에 의존하지만 개발과 테스트 간의 구별이 전혀 안 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자, 그 단계에서 한 단계 진화하는 것이 데몬스트레이션 오리엔티드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디버깅과 테스팅이 구분이 되기 시작하지만 이 추가적인 테스트가 시스템이 잘 동작한다는 걸 보여주는 수준의 테스트를 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결함을 찾는 활동이라는 개념과는 좀 거리가 있죠. 자, 여기에서 좀 더 발전하면 디스트럭션 오리엔티드, 뭔가 파괴적인 활동을 하겠다라는 뉘앙스가 있죠. 시스템이 갖고 있는 결함을 식별하기 위한 테스트를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본격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결함을 찾는 활동들 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결함을 찾고 결함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결함을 찾는 활동이기 때문에 앞 단계 데몬스트레이션 단계보다는 한 단계 이제 업그레이드 된 단계라고 볼 수 있죠. 자,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면 이밸류에이션 오리엔티드 단계가 됩니다. 여기서는 테스팅이 개발 후기에 마지막 단계에서만 하는 활동이라기보다는 개발 전체 프로세스에 연관되어 있다. 베리피케이션과 밸리데이션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그러다 보니 결함이 한 단계에서 발견되고 해결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는 컨셉으로 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V모델을 떠올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발전한 것은 프리벤션 오리엔티드입니다. 앞에서 이제 결함을 체계적으로 찾는 것을 넘어서서 결함을 예방하는 차원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개발 초기부터 발생 가능한 결함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단계들은 뭐랄까 테스트의 수준, 성숙도라는 관점으로 이해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1.4.2에 가시면 테스트와 품질 보증이라는 항목이 나옵니다. 여기에서는 ICT-큐브와 약간 개념이 좀 달라서요. 가장 상위에 품질 보증이라는 큰 카테고리가 있고 그 중에 하나로 VMV가 있고요. 그 안에 테스트라고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표준을 기반으로 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VMV를 어떻게 보느냐, 정형 기법, 테스팅, 그 다음에 VMV 분석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고 그 중에 하나를 정적 테스트, 동적 테스트 이 테스팅 활동을 VMV의 한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정형 기법, 정형 방법, 수학적인 증명을 하듯이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모델화해서 논리적으로 해석해서 결함이 없다.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내는 그런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많은 연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용화 되기가 사실 쉽지 않은 분야이고 적용이 되더라도 전체 소프트웨어보다는 아주 제한된 영역에서만 적용하는 부분이 있죠. VMV 분석은 주로 모니터링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